네, 두 젊은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공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도 진행 중인데요. 향후 수사 과정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파장을 불러왔던 남편 니코틴 중독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터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선 수사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이라든지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이 되었는데요. 그 다각도 수사를 위해서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과학수사대 등 30명의 집중 수사팀이 이제 꾸려진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공장 대표 등을 불러서 그 화재 원인과 그리고 화재 전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장의 내부 상태가 어땠는지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공장 내외의 이제 CCTV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과열 자체로 불이 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면서요? 네, 공장 관계자는 3층에 있는 튀김 찌꺼기 처리 기계에서 과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난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계에 과열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공장 직원들은 모두 퇴근을 했기 때문에 3층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지 3층 공장 내부에 아무도 없었는지 이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이제 CCTV를 통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사팀은 이런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 좀 다각도로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부터 지금 여러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데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점들을 주로 확인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오전에는 소방 당국과 그리고 국가수 등과 함께 이제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발화점으로 지목된 이 튀김 기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공장 내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육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튀김을 위해서 이 식용유 180통이 적재되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원인을 좀 다각도로 열어두고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명확한 감식을 위해서는 현장 감식이 사고 발생 이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다만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순차적으로 기관별로 들어가서 지금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육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돈가스와 탕수육 등을 만드는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보니까 오늘 13일에 일괄 경매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 공장은 담보로 좀 제공된 상태였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채권자 대구은행에 의해서 이 공장 부지와 그리고 건물 그리고 이 내부 기계 기구 등이 일괄 경매 절차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된 감정 평가액은 49억 원이었는데 몇 차례 유찰이 되면서 13일에 이 최저 매각 가격인 34억 원으로 이 일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9억에서 지금 34억으로 13일에 경매에 이제 붙여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힌트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감정가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서에 보면 이 공장에는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가 있고 소화전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으면 이런 설비들이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설비가 작동을 했었는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이 지금 종료가 되어서 이 화재 보험에 대해서는 무보험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안전관리 부분, 화재 예방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더 해보면은 이게 뭐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뭐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아니면 혹은 업무상 실화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의무,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니코틴 살인 사건 내용인데 3년 전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서 이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사건입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네.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5월에 화성에서 한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은 평소에 흡연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 사망하기 전 며칠 전에 아내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아내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 이 아내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날 아침에도 남편에게 미숫가루를 타주었고 또 저녁에도 흰죽을 주었는데 남편이 이 미숫가루 흰죽을 먹고 복통을 느끼고 응급실에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그 과액의 이 채무와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아내에게 남편의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여러 차례 니코틴을 탄 음식을 먹였는데도 사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 탄 물을 먹이게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보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1심과 2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30년이면 굉장히 큰 중형인데 재판부에서는 뭐 살인 혐의로 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1심과 2심은 모두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보고 이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로 해서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아내 측은 일관되게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남편이 자살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법원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날 남편이 아들에게 아빠가 아파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러한 정황만 봐도 이 남편이 자살할 정황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내 측의 주장을 배척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게는 내연남이 있었고 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라든지 보험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었다라고 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거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1, 2심에서는 30년을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2심의 판단이 심리가 부족했다라고 본 겁니다. 즉, 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이 유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부검 결과서에 남편의 사망은 니코틴 경구 투여로 인한 니코틴 중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망 원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아내가 니코틴을 물에 타서 남편을 먹였다라는 행위에 대한 이 증거 자료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즉 다른 경위로 마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되돌려 보낸 겁니다. 더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줬던 물의 3분의 2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마시지 않았다라는 건데 거의 마시지 않고서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려면 굉장히 고농도의 니코틴을 원액을 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되돌려 보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 증거는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명확한 행위에 대한 입증은 없었거든요. 뭐 목격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니코틴을 물에 타서 남편을 마시게 했다, 그로 인해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것인 거죠. 네, 오늘 그리고 긴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니코틴을 타서 먹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파기환송심도 역시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이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를 보면 굉장히 고농도의 원액이어야 되는데 아내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샀던 니코틴 원액이 그 정도의 농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네. 또 하나는 니코틴을 음용을 하려면 굉장히 이 혓바닥을 찌르는 듯한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먹이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즉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라고 본 거죠. 어쨌든 지금 검찰 쪽에서는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자마자 증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또 공소 사실을 변경을 했거든요. 새로운 증인도 내세웠는데 이것도 뭐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니코틴을 음용을 했을 때 체내에서 니코틴 수치가 가장 최고치가 되는 순간이 30분에서 60분 사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 물을 건네준 시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남편의 체내 농도가 최고치가 되는 순간에 남편은 휴대전화를 접속했다는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이 아내가 준 물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검찰은 이거를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접속했다는 휴대전화가 사실은 남편 게 아니었다 이런 네. 부분도 사실은 입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찬물을 먹기 전에 흰죽을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을 건네준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네.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까요? 법적으로는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네. 다시 상고하는 걸 재상고라고 하는데 네.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재상고를 한다라는 것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검찰도 판결문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문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추가 수사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재상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만약에 이런 수사 보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검찰에도 어떤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이 니코틴을 직접 음용해 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죄가 선고돼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재판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판사가 말씀처럼 이 재판 네. 과정에서 니코틴을 이제 실제로 먹어보면서 이 박하향이 나고 아린 맛이 난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오감으로 뭔가 증거 조사를 하는 거를 검증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네. 검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을 통해서 무죄가 나온 거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판사가 직접 이 니코틴을 경험을 해보니 굉장히 맛도 향도 강하기 때문에 모르고 먹었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니코틴을 먹었을 때 맛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는 충분히 제출을 했을 수 있겠지만요. 네. 판사 입장에서는 평면적으로 서면으로 읽는 것과 실제 본인이 입체적으로 이걸 경험을 해본 것은 사실은 이 심리의 이 깊이에 따라서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판사가 먹어보고 향을 맡아보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워지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